두 번째 표시로 세헤라자드는 자기 머리카락 세오를 두고 가기로 했다. 그녀는 전날 밤 머리카락 세오를 뽑아 비닐랩에 싼 뒤 작은 봉투에 넣어 봉해놓았다. 그 봉투를 배낭에서 꺼내 서랍에 든 오래된 수학 노트 사이에 끼웠다.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쪽 곧은 검은 머리다. DNA 검사라도 하지 않고는 누구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지만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녀는 그 집을 나와 곧장 학교로 가서 오후 수업에 출석했다. 그리고 다시 흡족한 기분으로 열흘쯤을 보냈다. 그의 좀 더 많은 부분이 자기 것이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물론 거기서 이야기가 별탈 없이 끝나는 건 아니다. 세헤라자드도 지적했듯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일에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세헤라자드는 베갯머리의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자, 이제 슬슬 가봐야지. 그녀는 혼자서 침대를 내려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시계의 숫자는 4시 32분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별다른 장식 없이 실용적인 흰색 속옷을 입고 브래지어 후크를 등 뒤로 잠그고 재빨리 데님 바지를 꿰어 입고 나이키 마크가 찍힌 남색 운동복 셔츠를 머리부터 넣어 입었다. 세면대에서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브러쉬로 머리를 간단히 빗은 뒤 파란색 마스다 차를 몰고 떠나갔다. 혼자 남은 하바라는 딱히 할 일도 생각나지 않아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그녀가 침대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곱씹었다. 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녀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듯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애당초 세헤라자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 무렵 그녀의 몸매는 아직 늘씬했을까? 교복을 입고 흰 양말을 신고 머리를 닦고 다녔을까? 아직 식욕이 나지 않아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읽던 책을 마저 읽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독서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세헤라자드가 그 2층 집에 몰래 숨어드는 광경이 혹은 그녀가 같은 반 남학생의 셔츠에 얼굴을 묻고 킁킁 냄새를 맡는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에 어지러이 떠올랐다. 하바라는 어서 빨리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세헤라자드가 하우스에 온 것은 주말을 끼고 사흘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큼직한 종이봉투 가득 사들고 온 식료품을 정리하고 유효기간을 살펴보며 냉장고 안의 것들과 순서를 바꿔놓고 남아있는 통조림과 병조림 개수를 헤아리고 조미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해서 다음번에 장볼 목록을 만들고 있었다. 새로 사온 페리에는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책과 DVD를 테이블에 쌓아놓았다. 뭐 부족한 거나 필요한 건 없어?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 하바라는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침대로 가서 섹스를 했다. 그는 적정한 전의를 한 뒤 피임구를 끼고 그녀 안에 들어가 적정한 시간을 들인 후 사정했다. 그 행위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감정이 담긴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 과도한 열정이 담기는 것을 경계하듯 했다. 자동차 학원 강사가 기본적으로 교육생의 운전에 과도한 열정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바라가 적정한 양의 정액을 피임구 안에 올바르게 배출한 것을 직업적인 눈으로 확인한 뒤 세헤라자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번째 빈집 털이를 다녀오고 다시 열흘쯤 그녀는 흡족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축구공 배지를 자기 필통 안에 몰래 넣고 다녔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이따금 그것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연필을 이로 살짝 깨물고 심을 핥았다. 그리고 그의 방을 생각했다. 그의 책상을 생각하고 그가 자는 침대를 생각하고 그의 옷이 든 옷장을 생각하고 그의 수수한 흰색 트렁크스를 생각하고 그의 책상 서랍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탐폰과 머리카락 세오를 생각했다.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간 뒤부터 학교 공부에 도통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업 시간에는 멍하니 정처 없는 백일몽에 빠지거나 그의 연필이며 배지를 만지작거리는데 정신을 팔거나 둘 중 하나였다. 집에 돌아가도 숙제를 할 마음이 전혀 나지 않았다. 세헤라자드는 원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상위권은 아니지만 착실히 공부하는 성격이라 매번 평균을 웃도는 성적을 냈다. 그래서 그녀가 수업 중에 호명을 받고 거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 선생님들은 화를 내기에 앞서 의아한 표정을 보였다.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불러 무슨 일 있었니? 뭐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야? 하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라고 어물거리는 게 고작이었다. 신은 어떤 남학생을 좋아해서 간간히 그의 집에 대낮에 빈집털이를 갖고 연필이며 배지를 훔쳐다 만지작거리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애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라는 말은 물론 할 수 없다. 그녀는 그녀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무겁고 어두운 비밀인 것이다. 나는 주기적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어. 셰에라자드는 말했다. 당신도 잘 알겠지만 그건 몹시 위험한 짓이야. 그런 외줄타기를 언제까지고 계속할 순 없지.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들킬 것이고 들키면 틀림없이 경찰에 끌려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도 불안했어. 하지만 일단 비탈을 굴러 내려가기 시작한 차 바퀴를 막을 수는 없었지. 두 번째 방문으로부터 열흘 뒤 내 발은 저절로 또다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안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학교를 그렇게 자주 빠져도 별 문제 없었어? 하바라는 물었다. 우리 집은 장사를 해서 늘 바빴고 부모님도 나한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모님 말을 대놓고 거스른 적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내버려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학교에 내는 서류도 어렵지 않게 위조할 수 있었어. 엄마 글씨체를 흉내내서 간단하게 결석 사유를 쓰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 담임 선생님에게는 몸이 좀 불편해서 이따금 병원에 가느라 반나절씩 빠져야 한다고 미리 말해놨고, 우리 반에 오랫동안 등교 거부 중인 아이가 몇 명 있어서 다들 그걸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쩌다 반나절 늦게 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셰에라자드는 그쯤에서 베갯머리에 디지털 시계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다시 현관 매트 밑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항상 그랬듯이. 아니, 왠지 다른 때보다 집안이 더 고요했어. 주방 냉장고의 온도 조절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소리가 거대한 동물의 한숨처럼 들려서 괜히 깜짝깜짝 놀랐어.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전화벨이 울렸어. 어찌나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지 심장이 멎어버릴 뻔했다니까. 온몸에 진땀이 났어. 하지만 물론 아무도 받지 않았고 전화는 10번쯤 울리다가 끊겼어. 전화벨 소리가 멈추자 침묵은 좀 전보다 훨씬 깊어졌어. 셰에라자드는 그 남학생의 침대 위에 오랫동안 똑바로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평소처럼 숨도 쉴 수 있었다. 조용히 잠든 그의 옆에서 잠을 자는 듯한 기분이었다. 살짝 손을 내밀면 그 늠름한 팔에 닿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물론 그는 곁에 없었다. 그녀는 백일몽의 구름에 휘감겨 있었을 뿐이다. 조금 지나자 셰에라자드는 못 견디게 그의 냄새가 맡고 싶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서랍을 열고 그의 셔츠를 살펴보았다. 셔츠는 전부 잘 세탁해 햇빛에 말린 뒤 롤케이크처럼 곱게 말아둔 상태였다. 얼룩과 함께 냄새도 지워졌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거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셰에라자드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욕실 앞에서 빨래 바구니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그와 어머니와 여동생 3명의 옷가지가 들어있었다. 아마 하루치 빨랫감일 것이다. 셰에라자드는 그 안에서 남자 셔츠 한 장을 찾아냈다. BBD의 흰색 라운드 티셔츠. 냄새를 맡아보았다. 틀림없는 젊은 남자의 땀 냄새였다. 키키한 재치. 그녀는 같은 반 남학생들 옆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다. 딱히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는 아니다. 하지만 그의 그것은 셰에라자드를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겨드랑이 부분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으려니 그가 자신을 품에 감싸고 양팔로 으스러지게 껴안아 주는 것 같았다. 셰에라자드는 셔츠를 들고 2층에 올라가 다시 한번 그의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셔츠에 얼굴을 묻은 채 실증 낼 줄도 모르고 그 땀 냄새를 맡았다. 그러는 사이 허리께에서 나른한 감각을 느꼈다. 유두가 딱딱해지는 감각도 들었다. 슬슬 생리가 시작되려는 걸까? 아니, 그건 아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다. 아마도 이건 성욕 때문일 거라고 그녀는 짐작했다.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지 못한다기보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른 곳도 아닌 그의 방, 그의 침대 위에서는. 셰헤라자드는 나중에 어떻게 되건 땀냄새 나는 그 셔츠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건 물론 위험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아마 아들의 셔츠 한 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갔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릴 터였다. 이토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분명 청소와 정리 중독자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뭐 하나가 없어지면 그 행방을 찾아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닐 게 틀림없다. 엄격한 훈련을 받은 경찰견처럼. 그리고 귀한 아들의 방에 셰헤라자드가 남겨놓은 몇 가지 흔적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셰헤라자드는 그 셔츠를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마음을 설득할 수 없었다. 대신 뭘 두고 가면 좋을까 셰헤라자드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속옷을 놓고 가기로 했다. 비교적 새 것에 극히 평범하고 심플한 팬티로 바로 오늘 아침에 새로 갈아입은 것이다. 그걸 서랍 안쪽에 감춰두고 가자.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실로 타당한 교환 물품 같았다. 하지만 막상 벗고 보니 가랑이 부분이 미지근하게 젖어 있었다. 성욕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냄새를 맡아봤지만 냄새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욕으로 더럽혀버린 것을 그의 방에 남겨놓고 갈 수는 없다. 그랬다간 스스로를 비하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녀는 속옷을 도로 입고 뭔가 다른 것을 두고 가기로 했다. 자, 뭘 두고 가면 좋을까?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셰헤라자드는 입을 다물었다. 그대로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조용히 코로 숨을 쉬었다. 하바라도 마찬가지로 말없이 누운 채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하바라씨, 이윽고 셰헤라자드가 눈을 뜨고 말했다. 그녀가 하바라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바라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하바라씨, 다시 한번 나하고 자줄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바라는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다. 셰헤라자드의 몸은 조금 전과 크게 달랐다. 부드럽게 안쪽 깊숙이까지 젖어 있었다. 피부도 매끈하고 탄력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동급생의 빈집에 몰래 들어갔던 때의 체험을 선명하고도 리얼하게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하바라는 짐작했다. 아니, 이 여자는 실제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17살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다. 전생으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셰헤라자드는 그럴 수 있다. 그 뛰어난 화술의 힘으로 스스로를 홀릴 줄 아는 것이다. 뛰어난 최면술사가 거울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껏 없었을 만큼 격렬하게 몸을 섞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확실한 오르가즘을 맞았다. 몸이 몇 번이고 거칠게 격렬했다. 그때의 셰헤라자드는 얼굴까지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셰헤라자드가 17살 무렵에 어떤 소녀였는지 좁은 틈새 너머의 풍경을 순간적으로 엿보듯이 하바라는 그 모습을 대략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었다. 그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어쩌다 35살 평범한 주부의 몸에 갇힌 고민거리를 지닌 17살 소녀였다. 하바라는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눈을 감고 몸을 가늘게 떨며 땀이 밴 남자 셔츠 냄새를 정신없이 맡고 있었다. 섹스 뒤에 셰헤라자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하바라의 피임구를 점검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곳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칠성장어가 물밑에서 환한 수면을 응시하듯이 내가 다른 세계 혹은 다른 시간 속에 있고 그리고 칠성장어였다면 하바라 노부유키라는 특정한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칠성장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바라는 생각했다. 셰헤라자드와 하바라는 둘 다 칠성장어고 이렇게 나란히 돌에 찰싹 달라붙어 물결에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수면을 올려다보고 살이 오른 송어가 자태를 뽐내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셔츠 대신 뭘 놓고 왔어? 하바라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가 한참을 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놓고 왔어. 그의 냄새가 밴 셔츠 대신 놓고 올 만한 것,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셔츠만 몰래 들고 왔어. 그렇게 나는 그때부터 순수한 빈집 털이범이 됐어. 그로부터 12일 뒤 셰헤라자드가 네 번째로 그의 집에 갔을 때 현관 자물쇠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정오 가까운 시간에 태양빛을 받아 무척이나 견고하고 자랑스럽게 금빛으로 번쩍였다. 그리고 현관 매트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지 않았다.
빨래 바구니에서 아들의 셔츠 한 장이 사라진 일이 아마도 어머니의 의심을 일깨웠을 것이리라. 그리고 그녀는 예리한 눈빛으로 여기저기 샅샅이 살펴본 끝에 집안에서 뭔가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무도 없는 사이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즉각 현관 자물쇠가 교체된다. 어머니가 내린 판단은 매우 적합했고 그 행동은 지극히 신속했다. 자물쇠가 바뀐 것을 알고 셰헤라자드는 물론 크게 낙담했지만 동시에 안도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등 뒤로 돌아가 자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준 것 같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몰래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만일 자물쇠가 바뀌지 않았다면 분명 몇 번이고 더 그 집에 침입했을 것이고 그녀의 행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과감해졌을 게 틀림없다. 그리고 늦건 빠르건 파국을 맞았을 터였다. 그녀가 2층에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볼 일이 생겨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도망칠 곳이 없다. 변명할 여지도 없다. 언젠가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파멸적인 사태를 무사히 피한 것이다.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의 어머니에게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셰헤라자드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의 집에서 가져온 티셔츠 냄새를 맡았다. 잘 때도 옆에 두고 잤다. 학교에 갈 때는 종이에 싸서 들키지 않을 만한 곳에 감춰두었다. 저녁을 먹고 자기 방에 들어오면 다시 꺼내 쓰다듬고 냄새를 맡았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점점 옅어지다 끝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의 땀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중요한 기억처럼 언제까지고 그곳에 배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에 갈 수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셰헤라자드의 머리는 조금이나마 원상태를 되찾아갔다. 의식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교실에서 멍하니 백일몽에 빠져있는 일도 줄어들고 띄엄띄엄이긴 해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대로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수업시간 내내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의 모습을 훔쳐보는데 신경을 집중했다. 행동에 달라진 구석은 없는지, 뭔가 신경질적인 기색을 보이지는 않는지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보였다. 언제나처럼 큰 입을 벌려 태평하게 웃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시원시원하게 정답을 말하고 방과 후에는 축구부 연습에 열중했다. 크게 소리를 내지르고 땀을 뚝뚝 흘리며 뛰었다. 그 주위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난 기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섭도록 성실한 사람이다. 그녀는 감탄했다. 그늘 하나 없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늘을 알고 있어. 셰헤라자드는 생각했다. 혹은 그늘 비슷한 것을. 아마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는 건 나뿐이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붙박이장 깊숙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포르노 잡지 몇 권을 발견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여자의 나체 사진이 잔뜩 실려 있었다. 여자들은 다리를 벌리고 거리낌 없이 성기를 내보였다. 남녀가 엉켜있는 사진도 있었다. 몹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엉겨있는 사진이다. 막대기 같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 사진을 셰헤라자드는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앉아 잡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아마 그는 이런 사진을 보며 자해를 하겠지 하고 상상했다. 하지만 딱히 불쾌하지 않았다. 그의 감춰진 맨 얼굴에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산된 정액은 어딘가에 방출되어야 한다. 남자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역시 평범한 10대 남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의 히어로도 아닐 뿐더러 성인 군자도 아니다. 그 사실에 오히려 셰헤라자드는 안도했을 정도였다. 빈집털이를 그만두고 조금 지나자 그에 대한 강한 동경심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옅어져 갔어. 얕은 해안에 슬슬 썰물이 지듯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전만큼 그의 셔츠 냄새를 열심히 맡지 않았고 연필이나 배지를 정신없이 만지작거리는 일도 줄었어. 마치 열병이 낫는 것처럼 뜨거운 머리가 식어갔어. 그건 병 비슷한 게 아니라 분명 진짜 병이었어. 병 때문에 한참 동안 머리가 열에 들떠 창난 상태였던 거지. 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그렇게 마구 날뛰는 시기를 통과하는 건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사건일 수도 있고. 저기 당신한테는 그런 일 없었어? 하바라는 생각해봤지만 이렇다하게 짚히는 건 없었다.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는 말했다. 그 말에 세헤라자드는 약간 실망한 것 같았다. 어쨌든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어느샌가 그를 잊어버렸더라. 스스로도 신기할 만큼 깨끗이. 17살의 내가 그의 어떤 점에 그토록 깊이 빠졌었는지 그것조차 잘 생각나지 않아. 인생이란 묘한 거야. 한때는 엄청나게 찬란하고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것이,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혹은 바라보는 각도를 약간 달리하면 놀랄 만큼 빛이 바래 보이는 거야. 내 눈이 대체 뭘 보고 있었나 싶어서 어이가 없어져. 그게 나의 빈집털이 시대의 이야기야. 어째 피카소의 청색 시대 같다고 하바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려는 바를 하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여자는 베갯머리의 디지털 시계에 눈길을 던졌다. 슬슬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한참이나 뜸을 들였다. 그러다 말했다. 실은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리고 4년 뒤였나? 간호학교 2학년 때 나는 좀 희한한 우연으로 그를 다시 만났어. 이 이야기에서는 그의 어머니 비중도 확 커지고 약간 괴담 비슷한 부분도 있어. 과연 당신이 믿어줄지 자신은 없지만 어때? 이 얘기도 듣고 싶어? 꼭. 하바라는 말했다. 그럼 다음에. 세헤라자드는 말했다. 얘기를 시작하면 꽤 길어질 텐데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해.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가 속옷을 입고 스타킹을 신고 캐미솔을 걸치고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었다. 하바라는 침대에서 그 일련의 동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옷을 하나하나 챙겨 입는 동작이 그것을 벗을 때보다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뭐 읽고 싶은 책 없어? 나가는 길에 세헤라자드가 물었다. 딱히 없는 것 같다고 하바라는 대답했다. 그냥 당신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입 밖에 내면 그 다음 이야기를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바라는 그날 밤 아직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 세헤라자드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쩌면 이대로 모습을 감출지도 모른다. 그는 그것을 염려했다. 결코 일어날 리 없는 일이 아니다. 세헤라자드와 그 사이에는 어떤 개인적인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연히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관계이고 그 누군가의 기분 하나로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였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가느다란 실 한 올로 가까스로 이어져 있을 뿐이다. 아마도 언젠가, 아니 틀림없이 언젠가 그것은 끝을 고할 것이다. 실은 끊기리라. 늦냐 빠르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세헤라자드가 떠나버리면 하바라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이야기의 흐름이 거기서 뚝 끊기고 이야기 되었어야 할 미지의 신기한 이야기들은 이야기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다. 또 어쩌면 그는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그 결과 세헤라자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에게서 멀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그녀들의 젖은 몸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몸의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도 없다. 하지만 하바라에게 무엇보다 힘겨운 것은 성행위 그 자체보다 오히려 그녀들과 친밀한 시간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인지도 모른다. 여자를 잃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것이다. 현실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현실을 무효로 만들어주는 특수한 시간. 그것이 여자들이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헤라자드는 그에게 그것을 넉넉히 그야말로 무한정 내주었다. 그 사실이,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잃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그를 슬프게 했다. 하바라는 눈을 감고 세헤라자드에 대한 생각을 멈췄다. 그리고 칠성장어들을 생각했다. 빨판으로 돌에 달라붙은 채 수초 사이에 숨어 하늘하늘 흔들리는 턱을 갖지 못한 칠성장어들을, 그는 그곳에서 그들의 일원이 되어 송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송어는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았다. 통통한 것도 빼빼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이윽고 해가 떨어지고 주인은 서서히 깊은 어둠에 휩싸여 갔다.